자,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복귀해서 인사를 단행했어요. 인사 단행한 거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김진애 의원님?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코너에 몰려서 그래서 이건 뭐냐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은요 무리수를 두게 돼 있거든요. 네. 저는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그러니까 무리수 근데 우리는 지금 무리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에 보는데 그거에 바닥을 간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독립기념관장 김영석을 앉힌 거는 이 사람이 뉴라이트 정도가 아니라 친일 거기다가 밀정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종찬 광복회장한테. 광복회장한테 얘기했죠. 근데 이런 사람을 여기다 앉힌다고 하는 거는 저는 최악의 수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쩔 그쪽을 규합하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다. 이거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갈라치기에 네. 갈라치기 아니면 도저히 자기 본인이 살아날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 김용현을 김용현 예. 경호처장을 음. 지금 국방부 장관한테 저기 한 거 보면 이거는 뭐냐면은 저는 뭐 쿠데타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MB 만난 거 있잖아요. 네. 이제 뭐 저기 뭐야 끝났어요. 저쪽에 대구 사람은 끝났고 이제 MB라도 만나고 MB 만나는 건 몇 가지가 있다니까 지금 친일 쪽 네. 이제 친일 쪽의 행보 그 다음에 새로운 개발 쪽의 행보 지금 뭐냐면 요새 그린벨트 풀겠다 그러지 네. 또 무슨 뭐 새로운 댐 만들겠다 그러지 네. 그런 얘기 됐죠. 뭐 이런 거 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뭐 원전 수주하겠다고 난리를 치지 이거 하면서 이걸로 분위기를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서 MB 만난 거 이게 지금 다 같이 저는 뭐 하여튼 뭐 최악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기 그래서 뭐 하나하나 들어가면 예. 이제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특검 지금 이제 한동훈이가 됐잖아요. 예. 한동훈이가 지금 뭐 조금만 반란을 일으키지만 한동훈을 확실하게 제압해야 되겠다라는 거 확실한 거. 예. 그다음에 108명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특검을 막아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강력하고요. 아 인사 중에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있었네. 예. 저기 누구죠? 그 저기 심우정. 아, 심우정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예. 이 사람도 뭐 김건희 오빠의 무슨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그러지. 그다음에 본인이 그 저 검찰총장 했을 때 자기가 징계 먹어야 될 때 그럴 예, 때 예, 예.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의 예, 예. 기획조정실장 하면서 예, 그때 예. 뭐 또 항명하고 네,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는 뭐 지금 이런 거 하는 게 그냥 똘똘똘 그러니까 겁에 질려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똘똘똘똘 뭉쳐놓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 저기 기념관장 네. 그다음에 그 MB 이쪽은 정확하게 지지율. 그다음에 김용현 이쪽에는 저기 뭐야 이 뭐 쿠데타와 관련된 탄핵과 쿠데타를 맞아요. 대비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가 지금 이제 이거 막바지 발악으로 안 보입니까? 그렇게 보여요. 이게 그리고 회전문 인사 아니까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이쪽 있는 사람은 왼쪽으로 보내고 왼쪽 있는 사람은 오른쪽 보내고 이렇게 계속 돌리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 인사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예를 들면 휴가 갔다 와서 국정 운영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사인을 주고 사람들한테 우리가 쇄신하겠습니다 보여주려면 이런 문제 김용현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실 이전을 주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최상병 사건과도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런 맞아요. 사람을 어떻게 국방부 장관에 갖다 앉힙니까? 아니 현역의 군인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사건과 연계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뭐 아직은 의혹 차원이긴 합니다만 그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면 국방부나 아니면 군대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인사사고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대체? 이런 인사가 어떻게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패널 잘하시네. 여기는 제가 사회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패널을 듣고 싶으면 내일 9시에 오세요. 내일 9시에 박정호의 핫스팟에. 그때 와서 듣고 싶으면. 예. 저는요 정말 김용현은 예. 정말 뭐냐면 이 정권 그러니까 정권에 예. 제가 보기에는 항상 정권에 이거 보면은 정권에서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은밀한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 있거든. 저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호처장도 은밀한 쪽의 일이고요. 예. 저는 지금 안보실에 가령 지금 1차장인가 아직도 예. 김태호 예. 이런 사람도 은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면에 나선다. 이럴 때는 이제 심상치가 않은 거지. 저는 심상치가 않은 거라고 봐요. 김용현은 제가 정말 왜냐하면 저는 이 정권에 윤석열 정권의 첫 스타트가 용산 이전이었는데 그것부터 저는 나락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너무나 예. 기본적으로 불길한 걸 보여준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그때는 박정호하고 주로 여기 나와서 얘기했는데 용산 이전 가지고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청와대에 안 들어가고 이쪽에는 건 국가의 시스템을 거부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청와대에만 들어가서도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지지 그렇죠. 않습니다. 네, 근데 맞아요. 그것보다 더 먼저는 김건희가 마음대로 나다니고 싶어서다. 왜냐하면 기록을 안 남기고, 그렇죠. 뭐이 부속실 안 만드는 거 이거 하는 거면 기록을 안 만들고 바깥으로 나다니고 싶은 거다. 세 번째, 국방부 바로 옆에 예. 미군 기지 바로 옆에 가는 거는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하고 만약의 경우에 군의 옹의를 받겠다라고 하는 이 쿠데타에 대한 저 트라우마가 뭐니까 겁이 많은 인간이다. 지은 죄도 많지만 예. 업도 많지만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거다. 근데 그게 결국은 지금 모든 문제점들을 낳았습니다. 왜 김건희가 저렇게 나댈 수 있었습니까? 김건희를 어떻게 컨트롤 못했어요? 용산에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태원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용산에 갔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다 손발처럼 다 해준 게 김용현이거든. 거기다가 김용현은 더군다나 지금 뭐 그 해병대 구명 예, 로비에 맞아요. 임성근 거기에도 구명 로비에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뭐 이렇다고 봅니다. 저는 회전문 인사를 뭐라고 그러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왜 회전문 인사하면 안 돼? 대통령이 예. 자기가 신임하고 일 잘하면은 예. 여기 저렇게 쓰는 거. 저는 이번에 인사 중에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신원식을 안보실장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왜 군인 출신을 안보실장으로 보내? 그게 뭐냐 무슨 힘에 의한 안보라고 무슨 바보 같은 소리라고 해요. 아니 외교 안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냐면은 외교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한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왜 신원식이 무슨 능력? 이번에 신원식이 바꾼 이유가 뭡니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이번에 그 무인 정찰 그 문제도 있지만 오물 풍선 얘기도 있지만 네. 그 왜 그 저기 뭐죠? 이럴 때 김정도 의원이 있어요. 바로 얘기하는데 그 뭐죠? 그 저기 우리 그 비밀 병기들이 다 예, 비밀 요원들, 비밀 정보 요원들, 정보 요원들이 예, 다 드러났죠. 드러났잖아요. 정보사에서.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컨트롤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저기 한 건데 그것도 그게 군인을 장악을 못했던 걸까? 저는 아니, 그렇게 안 전혀 봅니다. 상관없어요. 그거.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거를 김용현이 조금 더 자기가 뭐냐면 저는 김용현이 가면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국방이 빵꾸가 날까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심기경호하고 맨날 그 뭐 용산 저기 경호하고 쿠데타에 방지하고 이러느라고 오히려 국방이 빵꾸 날까 봐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신원식이 안보실장으로 가는 거는 걱정이 됩니다. 안 그래도 그건 뭐냐면 저는 뭐 이렇게 봐요. 네. 저기 뭐야 김태호가 예. 실세가 다 알아서 하고 그리고 신원식은 그냥 앉혀두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김태호는 뭐 할 건데 나중에 본인이 안보실장 되는 게 자기 꿈일 텐데. 근데 그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요번에 저는 사실은 가장 제가 요번에 저기 했던 거는 예. 저기 이종찬 광복회장이요? 네. 광복회장에 대해서 지적한 거예요. 지적하신 게 뭐냐면은 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 밀정 세력이 있다. 맞아요. 그런 얘기 그 밀정 세력이 대통령이 싫었던 일본의 극우적인 전전 세력들하고 예. 합작해가지고 좀 뭔가를 꾸미고 있다. 음.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종찬 회장님 정도의 통찰력과 정보력과 판단력 가지고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저는 제 통찰력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정보까지는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은 여태까지 했던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후쿠시마 왜 저짓합니까? 사도관광 왜 저짓합니까? 사도광산. 우리 저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도 뭐라 뭐라 그랬나? 그랬는데 광산. 사도 광산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 사도 그러면은 저는 예전에 사도 크래커가 생각이 나는데. 저는 광산. 사도 행전이 기억납니다. 사도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게 징용 문제. 네, 징용 문제하고 위안부에 맞아요. 관련된 위안부 문제. 이거를 한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저기 하는 게 뉴라이트들 다 앉혀가지고 그래 작년 1년 전에 우리 뭐가 주고 난리쳤습니까? 홍범도 장군. 홍범 장군 맞아요. 흉상 이전 문제. 이거 아니 말도 안 되는 말도 거 안 가지고 되죠. 하다가 지금은 사도광산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고 거기다가 독립기념관장 때문에 이런다는 건 말도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말이 안 아니에요. 되는 거죠. 광복절. 근데 이거는 저는 정확히 꿰뚫어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밀정에 예. 마지막 장면 영화 밀정. 네, 영화 영화 밀정의 마지막 장면 기억하세요? 그 마지막 장면이 네. 밀정은 김구 선생이 보면은 처단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나서 처단을 합니다. 네, 네, 근데 네. 그 사람이 얘기하면서 음. 넘어갈 줄 몰랐으니까. 음. 근데 그때 죽었던 그 영화에서는 뭐라고 나왔나? 하여튼 그 친구는 네. 일본에 대해서 밀정 노릇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저기에 남았잖아요. 전후에 예. 해방이 된 다음에도 남아가지고 네. 거기에 예. 말하자면은 거기에서 정보도 주고 운운하면서 결국은 풀려난 거 아닙니까? 이런 세력들이 예. 저는 끊임없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본의 극우 세력은 끊임없이 남아 있어. 그 사람은 돈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뭔가를 예. 그냥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럴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종의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애국을 하는 거고 외교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컨트롤하고 방어하고 견제를 하는 거는 우리 정부가 해야 되고 우리의 국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저 우리 어리석은 정말 천하의 무지몽매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예. 저는 무지몽매해서가 아니라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일본에 대한 말하자면 일종의 우호감 플러스 저는 이 양반이 매국노라고 딱 얘기하고 그다음에 게으름. 게으름. 왜냐하면 그리고 막 김태호한테 맡겨두는 거야. 김태호가 하는 대로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기 하면은 맡겨두고 그래 뭐 그거 큰 문제 없어 그래 그렇게 해. 저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애국심이라는 게 없는 거지. 예. 그러니까 애국심이라고 하고 말하자면 나라의 기강을 지켜야 될 때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는 무지몽매한 인간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정찬 회장님 여기서 그냥 계시겠습니까? 광복절에 행사에 안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건국절을 안 만드는 것만 저기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지금 이 밀정 같은 세력과 그다음에 일본의 극우 세력이 합쳐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이거 깨부시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못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도 계속 얘기해 주셔야죠. 계속 얘기하면 됩니까? 왜냐하면 얘기해 예, 주시고 예,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도 이 얘기를 하셨지만 박지원 원장이 얘기하는 거하고 이종찬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또 사회에 뭐 미치는 다를 수 영향이 있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얘기하셔야 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네. 방송에다 나오셨어요. 이종찬 회장이 얼마나 깝깝하면 내가 이 얘기를 대통령실에 3번을 했다. 네, 그런 네. 답이 없더라.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저는 정말 이러다가 뭐 독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무슨 뭐 한일 동맹 가지고 난리친 거 있고 같이 뭐 군사훈련 한미일 군사훈련하는 문제도 있고 하여튼간에 심상치가 않아서 그렇죠.